네, 이현근입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덥네요. 저희가 사실은 좀 일찍 나왔는데 오늘은 너무 더워서 한 2시간 정도 해가 조금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웜에다가 바늘을 어떻게 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정말 입문자분들한테도 필요한 얘기도 좀 해볼 거고 이런 방법도 있었어? 라고 솔깃한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테니까요. 네,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덥습니다. 꿀팁 베스. 나이스. 일부러 풀에 부딪혔지 내가. 예. 훅의 종류에 따라서 끼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요렇게 끼는 거, 요렇게 생긴 요런 훅들에다 끼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그냥 통과예요. 그냥 진짜 꿰듯이 끼는 겁니다. 머리 꿰 때도 이렇게 끼고, 예, 허리를 꿰 때에도 이렇게 낍니다. 진짜 얘는 진짜 좀 낚싯바늘 같이 생겼죠. 흔히 알고 있는 진짜 낚싯바늘 모양의 이렇게 그냥 라인 아이만 있는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끼면 머리 꿰기, 이렇게 끼면 허리 꿰기예요. 얘는 좀 끼는 방법이 다르죠. 얘는 웜훅인데, 웜훅이라는 친구는 나중에 세팅이 됐을 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바늘에 라인을 묶는 라인 아이 위치가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끼려면 이제 약간 머리를 써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시켜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구멍을 거꾸로 넣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근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훅을 갖다가요, 그냥 머리 쪽에 이렇게 통과를 시키세요. 머리 쪽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나오면 딱 본 다음에 여기쯤 통과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이 통과되는 위치를 쭈그려 가지고 통과를 딱 시켜서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늘끝을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이런 웜훅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좀 걸림이 덜한 거를 생각을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바늘끝을 당겨서 이렇게 가려주면 웜훅 세팅이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요거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도록 위치를 잘 잡아주는 거. 그래서 여기를 낄 때 여기를 요렇게 된다 하고 여기를 딱 잡고서 요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나중에 슝 하고 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그헤드를 끼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지그헤드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납덩이가 딱 있잖아요. 웨이트 덩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껴야 되거든요. 이렇게 껴야 되면 어떻게 껴야 되냐는 거예요. 처음 끼는 사람한테 이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끼냐면 그냥 이렇게 머리 쪽에서 이렇게 통과를 쭉 시키세요. 통과를 쭉 시켜서 내가 아까 봤을 때 이 정도쯤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세팅이 될 테니까 그 자리를 잘 기억해 뒀다가 이렇게 통과시켜서 내가 아까 봐뒀던 자리로 바늘끝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밀어 끼면 됩니다. 성공 여부는 이렇게 좀 찌그러지면 망한 거예요. 찌그러지면 망한 거고,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바늘 들어가는 위치와 통과하는 위치, 그리고 다시 바늘이 튀어나오는 위치를 잘 조정해주면, 이렇게 평평하게 펴지면 요런 느낌으로 되면 성공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고급진 바늘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웜훅을 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웜훅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끼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쫙 통과시켜서 이렇게 해서 딱 집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똑같이 꼈어요. 이렇게 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라인 아이가 웜 앞부분으로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이렇게 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라인 아이 부분을 숨기는 거예요. 안쪽으로 좀 깊숙하게. 어떻게 끼는 거냐면, 처음에 뚫을 때 원래 우리가 살짝 이렇게 봐서 바로 이렇게 똥하고 뚫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뚫을 때부터 좀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서 좀 깊이 뚫는 겁니다. 깊이 뚫고 그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요. 두 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데, 저는 요거를 노싱커, 흔히 이야기하는 노싱커, 그러니까 소프트 처크베이스로 사용할 때 많이 써요. 딱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 라인을 묶은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 라인 아이에 있는 그 매듭 부분도 좀 짧게 잘라서 안으로 다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소프트 베이트의 움직임 전체를 다 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사실 여기에 저항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연출하고자 할 때, 그럴 때에는 전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걸림이 좀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위드라든지, 그러니까 수초,
라든지 아니면 육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 라인에 걸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는 사실 소프트 저크베이트 할 때만 이렇게 끼고요, 프리리그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낍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든지 아주 조금의 밑걸림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장점도 있거든요. 우리가 프리리그 할 때는 캐스팅을 해서 싱커가 여기 이렇게 걸리잖아요. 싱커가 라인이나 훅에 정확하게 닿아 있어야, 그래야 이 훅에 딱 걸려야 이 뭔가 이 바닥을 읽는 전달력, 이 라인을 타고 정확하게 탁탁탁 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완충작용을 해요. 그래서 완충작용을 해서 뭔가 약간 똑같은 세팅을 해서 프리리그로 바닥을 긁어도 얘는 돌이 정확하게 느껴지는 반면, 얘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돌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잘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다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잔가지가 많은 커버 지역에서 낚시하실 때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단 이렇게 사용하시면 확실히 좋아요. 두 번째로 준비한 건 지그헤드를 끼는 방법인데요, 제가 아까 지그헤드 이렇게 그냥 통과시켜서 대충 여기쯤 딱 통과하게 생겼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탁 껴가지고 빳빳하게 되면 완벽한 지그헤드 리깅입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씁니다. 뭐 걸림이 없거나 뭐 그냥 평평한 곳에다가 넓게 빠르게 탐색할 때에는 캐스팅하면 좋죠. 뭐 지그헤드 4인치에 4분의 1온스 이런 지그헤드 정말 좋아하는 잽인데, 단순하고 위력적이에요. 입걸림도 잘 되고 짧은 바이트에도 이 바늘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진짜 뭐 낚시할 때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뭔가 약간 돌 같은 게 좀 있어서 거기만 들어가면 걸리는 거야. 근데 내가 지그헤드밖에 준비를 안 해왔을 때 그런 밑걸림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그헤드 훅을 숨기는 거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숨기냐, 여기서 뭐 이렇게 끼냐, 그건 아니고요, 요거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이렇게 뚫어서 처음부터 대각선으로 나갈 걸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여기를 바늘을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꽂아주는 거죠. 그러면 훅 포인트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웜을 잘 끼면 이것도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빤빳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빳빳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밑걸림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왜냐면 훅 포인트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인도 가드 역할을 해주고 웜도 훅 포인트를 가려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밑걸림이 조금 있는 곳에서 극복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그헤드 리그라는 것 자체가 웨이트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떨어지는 움직임들, 그리고 이렇게 통통통 튀는 이런 움직임들을 나타내기 되게 좋거든요. 그럴 때 걸림이 있는 지역에서도 지그헤드 리그를 뭐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이런 웜훅을 이용한, 여기에 이렇게 웨이트가 딱 달려있고 지그헤드처럼 뭐 라이나의 방향이 위로 꺾여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평평한 것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모든 제품을 다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제품을 쓰면 뭐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지만, 즉석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응용해서 사용하면 뭐 이런 걸로도 고사목을 친다든지 아니면 직벽에 좀 걸림이 있는 지역에서 지그헤드가 물어주는데 걸림이 너무 많아서 좀 짜증 날 때 그런 짜증을 살짝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힌트셨어! 정확해! 들어뽕! 바늘을 끼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데, 첫 번째,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머리 깨기와 허리 깨기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끼면 머리 깨기고, 그죠? 이렇게 끼면 허리 깨기다 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요게 그냥 단순히 끼는 위치만 다를까요? 그럼 이렇게 이유가 굳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머리 깨기와 허리 깨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머리를 딱 이렇게 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루어를, 그러니까 이 웜이죠, 이 웜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허리를 꿰면 어떻게 운영하냐면, 우리가 줄을 당기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이 두 개가 되게 상당히 다른데요, 머리를 꿰면 일단 이 꼬리 부분의 움직임, 그리고 이 소프트 베이트 전체적인 움직임을 아주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꿰게 되면요, 이쪽하고 이쪽에 양쪽에 저항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얘의 어떤 진동이나 어필력을 좀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꼈을 때 정말 어떤 효과가 정말 다르게 나타나냐? 일반적으로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조과를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경험인데, 둘이 낚시를 하는데 드랍샷으로 낚시를 했거든요. 한 명은 허리 깨기, 제가 그렇게 낚시하고 있었고, 한 명은 머리 깨기, 제 친구가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포인트에 같이 계속 던지는데
저는 계속 안 나오고 제 친구는 계속 낚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뭔가 잘못된 거 같지 않냐, 웜도 똑같고 너도 나랑 똑같이 드랍샷인데 왜 너는 물고 난 안 물어? 하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형은 허리 깨게 하고 나는 머리 깨게 하니까 그렇지 그게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아니 이게 더 자연스러울 거 아니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머리 깨기로 바꿔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도 입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머리 깨기가 훨씬 잘 무는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저는 이제 머리 깨기 파가 됐고 머리만 꿰고 계속 낚시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이제 또 그때는 다른 친구랑 낚시를 하는데 아 저는 안 물고 또 그 친구만 계속 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오늘도 그런 건가? 그랬더니 저 이렇게 보더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허리 깨기를 해봤죠. 그때는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끄는 형태가 아니라 이게 직공을 하는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똑 떨궈서 밑에다가 허리를 딱 꿰가지고 낚시를 해보니까 그 친구는 또 턱 하고 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아 이게 왜 다르지? 처음에는 그냥 아 다르구나 이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잘 무는구나 했는데 낚시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른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를 꿰면 예,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 그래서 이렇게 끄는 형태의 움직임일 때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렇게 허리를 끼는 경우에는 이렇게 저항이 생기면서 존재감, 진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또 존재감을 어필하는데 조금 더 위력적인 형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렇게 바늘을 끼는 위치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드랍샷에서만 이런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넷꼬리글을 사용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웨이트를 얼마를 다느냐 또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웨이트에 따라서 이게 끌려 들어가는 모양이 이렇게 스파이럴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이 바늘이 걸려있는 위치에 따라서, 물론 뭐 넷꼬리글을 끼면 양쪽으로 걸리니까 진동은 생기는데 바늘이 걸려있는 위치에 따라서요 얘가 무게중심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쪽 뒤쪽에 꼈을 때와 앞쪽에 꼈을 때 떨어지는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단순히 그냥 웜의 움직임에만, 그러니까 내가 로드를 이렇게 움직여서 웜에다 어떤 움직임을 부여했을 때 생겨나는 그런 움직임에만 다른 게 아니라 라인이 물에 걸리는 장력 때문에 얘가 떨어질 때 그 저항감을 로어한테 어떻게 전해주느냐도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폴링 자세에도 바늘을 어디에다 리깅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건 이제 미드스톨링의 완전 핵꿀팁입니다. 핵꿀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웜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바늘을 여기다 끼지 마시고 중앙 말고 웜 위에다 끼세요. 그러면 얘가 중심축이 돼서 얘를 이렇게 흔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미드스트롤링 편에서요 제가 바늘 끼는 방법, 지그헤드 바늘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웜의 움직임이 많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정중앙을 딱 통과를 하면요 그냥 되게 단순한 움직임, 직선적인 형태의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무게를 끌고서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스위밍을 시켜도 가급적 저항이 적은 상태로 오겠죠. 극복하면서 올 테니까, 유체 저항이 최대한 극복하는 상태로 움직임을 가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를요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중심을 통과하지 않고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치우쳐서 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비틀어 끼는 형태가 되었을 때 내가 라인을 탁탁 쳐주면 얘가 걸리는 어떤 저항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떨어졌다면 내가 이거를 위로 이렇게 껴주면, 그렇죠, 중심축이 위로 가면서 밑에서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비틀어 꼈을 때 내가 탁탁 쳐주면 원래는 이렇게 단순하게 와야 되는데 내가 치는 쪽으로 비틀어 껴주면 이런 식으로 온다든지 하는 걸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헤드를 사용을 할 때에도 이 와이어가 위치하는 방향을 이렇게 위로 치우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비틀어서 다른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가지 웜 끼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뭐 처음에 했던 이야기들은 뭐 워무기라든지 아니면 왁끼우기라든지 아니면 지그헤드, 이런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아주 기본적인 웜 끼우는 방법, 리깅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웜훅을 사용을 할 때 라인 하이를 감춘다든지 아니면 지그헤드를 사용을 할 때 훅 포인트를 감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낚시와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에 정말 관심이 많은 웜에 끼우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금
남들과 똑같은 낚시를 하지만 조금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조금만 변화를 줘서 조금만 더 다른 움직임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이게 별게 아닐 수 있어요.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낚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실 뭐 프레셔 높은 데서 낚시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경기를 뛰니까 다른 사람들이 낚시한 곳에 들어가서 낚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워킹 낚시는 더 심하겠죠. 수도권이면 더 심할 거고. 그래서 뭐 웜을 던졌으니 나는 하드베이트를 던질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웜을 세팅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모양이 조금 다른, 내가 저 사람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아주 조그마한 설정으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낚시를 좀 잘하고 싶으신 분들, 95점에서 98점 내지는 99점이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잘 익혀두시면, 그리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낚시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더워서 오늘은 낚시는 안 했고요. 이렇게 웜 끼우는 방법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노싱커로 우리가 이렇게 브러쉬나 이런 거 쓰실 때, 이럴 때 일단 기본적으로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막 봄에, 지금은 좀 아닌데, 지금도 그렇긴 하겠다. 근데 지금은 사실 풀 쩔어 있는 데는 풀이 썩으니까 잘 안 하는데, 봄에 막 풀 사와가지고 되게 뭐라 하지, 약간 잔바리 느낌으로 이렇게 쩔어 있을 때 있잖아. 파무침? 이런 느낌으로. 그럴 때 거기다 캐스팅을 딱 해갖고, 그런데 나올 때 이 라인 짜투리에 걸려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캐스팅을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주려고 할 때, 노싱커로 그러니까 진짜 최대한 자연스러우려고 할 때는 이 라인 아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저항이 걸리는 게 뭔가 약간 삐뚤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런 저항까지도 최대한 줄여줘. 그래서 뭔가 걸림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리고 그런 걸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커버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뭐 풀이 쩔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오픈워터에서라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는 거야.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뭐 프리리그 쓸 때는 이게 쿠션 역할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싱커가 정확하게 라인 쪽으로 정확한 전달력을 못 줄 때가 있어. 그냥 우리가 웜이 긁히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싱커가 바닥을 긁는 걸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존재를 해.